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7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정비사업 해야 되는데요. 정비사업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순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게 기본계획 만들고, 이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에 따라 정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정비 계획을 만듭니다.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지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비 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구역이 지정되면 정비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게 돼요. 이거 우리는 사업시행계획서 그럽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승낙이 인가입니다. 인가.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승낙에서 말린다 고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시험 문제는 곧장 있다 사업시행이라고 쓰는데, 사업시행하면 안 되고 사업시행이 아니고 분양신청입니다. 먼저 정비계획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분양을 받을까 말까 분양신청 받고, 분양신청 받았으면 그걸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드는데, 분양계획을 우리는 관리처분계획 그래요. 또 분양계획 만듭니다. 관리처분계획 만듭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말은 이제 분양계획 확정 얘기인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분양이라는 말 쓰는 것이 아니고 입주 그랬죠, 입주. 예를 들어서 갑이 정비사업할 때 갑이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에 있었다. 101동 101호 그럽시다. 갑이 101동 101호 24평 그랬으면 24평이 있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갑의 이 권리를 어디로 옮겨주는가? 갑에게 101동에서 103동 준다. 103동 103호를 줍시다. 103호 32평 그럽시다. 이렇게 32평 주기로 확정되는 거, 이게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요. 갑 입장에서 이제 입주 자격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비로소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순서를 물어보니까 얼핏 생각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이 맞을 것 같은데, 사업시행은 한참 뒤에 있고 분양신청 받고 분양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죠. 건물을 철거해서 주민을 먼저 옮기고 이주하고,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기존 건물의 철거 시기가 언젠가, 기존 건물의 철거 시기는 이렇게 쳐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기존 건물 철거한다. 사업 시행합니다. 언젠가는 공사 끝나겠죠. 공사 끝나면 토종법은 준공인가랍니다. 준공인가. 준공인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저는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준공인가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건축물 대장에 준공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준공인가가 나오니까 한 학생이 질문했더라고요. 실무하면서 준공인가가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아니고 준공인가가 나왔다. 그 말은 해당 주택이 뭐 했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준공검사가 아니고 준공인가 그러면 그 건물을 무슨 법으로 지었다? 토종법으로 정비사업한 거다. 이거 재개발하면 재건축한 건물이다. 그런 것도 좀 말해야 된다고. 이게 준공인가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 뭐 해야 되겠어요? 관리처분계획 무슨 계획이라고요? 분양계획. 마지막 뭐 해야 돼요? 분양처분. 얘한테 줘야죠. 분양처분하는 거 우리는 쓸 때는 뭐라고 썼어요? 이전 고시. 쓰기는 이렇게 썼어요.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고요? 이게 분양계획이면 분양계획에 맞춰서 분양처분해야죠. 옛날에는 분양처분한다 말을 이러고 썼는데 지금은 분양처분한 거라고 이전고시인데, 이게 이전고시는 표현이 참 그럽니다. 이전고시는 무슨 법률 용어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101동 101호에 있던 권리를 어디로? 103동 103호 옮긴다가 이전이요. 옮겼다가 알린다, 그게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를 하고,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이 6개 있었죠. 여기 해야 돼요. 정비사업 종류 몇 개? 6개.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만 빼고 조합이 합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추진위원회 만듭니다.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듭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그러면 조합이 이제 시행자 시행인데 뭐가 없습니까는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 데려야 돼요? 시공자를 데려야 돼요. 시공자 선정시키기가 언제입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합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이 재건축은 다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있고 예정구역에다가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정구역이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뭘 통과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래서 순서가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13개를 갖다 다 섞어놓은 거 순서 찾아라 그러면 1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통 4개나 5개 정도 섞어놓고 순서가 바르게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 몇 번 써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은 급한 게 시험이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자격증이 밖에 나가서 걸려야지. 장롱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도 걸려서 빚을 벌려면 어찌해야 돼요? 남 앞에 설명해야 돼요. 설명. 원주에 정비사업 해야 하네요. 모든 도시는 정비사업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일대 건물도 지금 많이 노후불량하잖아요. 어찌해야 철거하고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중개할 때는 이 절차를 모르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구도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 타겟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업을 어디서 할 거냐? 구도시냐? 우리가 앉아있으면 구도시. 혁신도시 뭐라고요? 신도시. 구도시로 갈 거냐? 신도시 갈 거냐? 구도시 하는 분들은 정비사업은 100% 걸려요. 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 내용 모르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자세히 자신 있게 설명이 안 되면 그게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자, 27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71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제일 먼저 1번 보면 정비 기본 방침이죠. 기본 방침. 그 제가 저렇게 쓰는 것은 1월달 가게 되면 강의 노트 해가지고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 쓰지 말고 그냥 보고 될 수 있으면 이해. 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내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공법만 할 거 쓰는 거 다 써줄 테니까 민법도 다 써주죠. 민법도 강의 노트 나오거든요. 공시도 강의 노트 나오고요. 수업 시간에 쓰는 거 따라 쓰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써봐야 되거든요. 기억이 오래 가니까. 써봐야 되는데 써보는 거는 집에 가서 써보고 여기서 따라 쓰게 되면 설명하는 걸 놓친다는 얘기예요. 설명하는 걸 놓치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다시 오게 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해해도 2달 뒤에 다시 잊어먹어요. 근데 이해 못하고 2달 오면은 완전 깜깜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암기하지 이거 지금 쓰지 말고 듣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먼저 1번 보면 기본 방침인데 기본 방침 뭐냐 그러면 정비사업은 국가가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해당 지자체장 여기서 지자체장 그러면 광역도 안 나오고 기초자치단체 장들하고 기초 그러면 어딥니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장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썼는데 이게 지금 2008년 이후로 전국에 있는 정비사업이 대부분 수도비 됐어요. 부동산이 침체돼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멈추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으니까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1번이 기본 방침이죠. 기본 방침. 1번이 기본 방침이고 그리고 절대 볼펜 쓰지 말고 연필 써요. 연필 쓰고 혼자 생각으로 절대 줄 끄지 말고 줄 끄라는 데만 끄세요. 혼자 생각으로 줄 끄지 말고 줄 끄라는 데만 끄야지. 그래서 1번 보면은 자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만듭니까? 국가가 만듭니다. 국가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다 줄 거 놓고 국토부 장관은 누가 하냐 물어보니까 국가가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도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된다. 딱 거기까지만 더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국장이 만들 때 10년마다 줄 거놓고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렇게 끝내야 돼요. 국장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냥 더 읽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이제 기본계획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뭐를 만드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도시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누가 만듭니까 하면, 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한, 하나의 도시 전체죠.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장이, 하나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그런데 시를 이제 나눕시다. 시를 갖다가 첫 번째 대도시하고 일반시, 그리고 군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일반적인 시장, 그 다음에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입니다. 자기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해야 되는데, 군은 성격이 시까지는 도시 아닙니까? 도시고 군은 농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기본 방침이 필요한데, 군은 정비사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군에서 정비사업 안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지만 군에서는 정비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방향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군수는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 기본계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계획이 나옵니다. 정비 예정계획. 앞으로 어디다가 정비사업을 할 거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생각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여기에다가 도로를 설치할 것이다. 기본계획이 구상하는 게 구상해놓으면 관리계획이 뒤따라가가지고 어디냐. 여기서 여기까지 기본계획이 나중에 도로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계획이 뒤따라가서 여기서 여기는 도로라고 딱 뭘 해요?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뭘 합니까? 사업을 합니다. 이게 관리계획이요. 기본계획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하나 넣을 것이다. 그러면 관리계획 어쩐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뭐다? 도로다. 관리계획 결정하고 그대로 뭐 한다고요? 사업한다고. 그렇게 해서 도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나중에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할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 우리는? 무슨 거요? 정비 예정계획. 그럼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언제 할 것이다 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기본계획에서는 예정계획 찍혀있고 뭐가 나온다?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언제 할 것이다? 2016년도 할 것이다. 그러면 2016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여기에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이미 뭐가 정해져 있다고? 예정계획이 정해져 있으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디까지 도로 예정이 돼야 한대요? 됐죠. 관리계획 집행하듯이 똑같은 얘기요. 기본계획에서 예정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예정계획에서 때가 됐으면 이제 뭘 만듭니까?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다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계획은 누가 설명하냐? 정비계획. 특별시에서 정비계획은 구청장이에요. 광역시 정비계획은 군수하고 구청장이에요. 특별자치시는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해야 돼? 이거는 본인이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특별자치시장. 얘도 기초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얘는요, 대도시시장 본인이 기초예요. 기초. 얘는요, 본인이 합니다. 본인 시장이. 얘는요, 해야 하네요. 군수가 하는 거예요. 기본 방침은 없지만 정비 사업은 해야 되니까. 정비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누가 합니까 하면 정비계획은 기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래야 돼. 기초 업무를 보는 자. 얘들은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거요. 광역기초 같이 하고.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하잖아요.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특별시장이 합니다. 이거는 또 누가 해야 하면 광역시장이요.
이거는 본인이 하겠죠. 특별자치시장이. 이거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여기는 본인이 하죠. 대도시시장이. 여기는 누가 하냐? 여기는 도지사가 해요. 도지사가. 여기도 누가 하냐? 여기도 도지사가 해요. 그럼 잘 봐봐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은 누굽니까? 광역이죠. 광역. 시도니까. 정비구역은 누가 해요?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데 도지사 그늘에서 벗어나는 애가 한 명 있다. 누구라고요?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누가 들어가요? 대도시가 대도시. 그래서 줄이면 뭐라면 시, 도, 대도시시장이 정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시, 도, 대도시장. 암기할 건 해야 되는 거요. 이 세 개 틀 빨리 좀 잡아야 돼요. 기본계획은 누구 하고? 그러면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이 한다. 하나의 도시가 어딘가? 수도만 있으니까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이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군은 대규모 정비 사업을 안 하니까 기본 방향은 필요가 없다고. 방향은 바로 정비 사업 할 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본계획에서 먼저 뭐가 나온다?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나옵니다. 수립시기가 됐으면 이제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든다. 근데 정비계획은 누가 만든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시군구 그래야 되는데 시군구라고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은 누가 하냐? 그러면 이거는 또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대도시만큼은 도지사 근내에서 벗어났으니까 광역자치단체 장하고 대도시가 시, 도, 대도시. 먼저 암기 좀 해주고요. 네, 시작합니다. 271페이지. 기본계획부터 합니다.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은 누가 없어요? 군수가 없죠. 군수가 나오면 안 되죠. 이제 시장.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간경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체크합시다. 10년 단위 수립한다. 처음에 나오면 그런 게 답으로 잘 나오니까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는 반드시 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러면 반드시 하고 도지사가 말을 안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얘기입니다. 네 마음이 내린 얘기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읽어봤자 어차피 모릅니다. 그 욕심내지 말고 8번하고 9번 봐요. 8번. 8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비 예정경.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나오잖아요. 어디서 정비 사업할 것이다. 예정구역이 있고 9번은 뭡니까? 가로 안에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어디서 정비 사업한다 다 찍어준다고 먼저. 예정구역을 다 정해주고 그리고 예정구역별로 여기는 언제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뭐 한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고 이 얘기입니다. 이번 타당성 운동 몇 년마다 저금돼요? 몇 년이면 강사에 변한다고요? 5년입니다. 5년. 몇 년마다 만들고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숫자가 유치하기 합력이니까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3번 수립 절차에 관한 사인데 수립 절차는 읽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번역하지 말고 그 밑에 박스 의미가 없고 옆에 보면 2번 승인이죠. 승인법사 승인.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며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심의 거친다. 참고로 지금 정도 승인은 결정이죠. 결정. 승인은 결정이요. 승인은 결정인데 무슨 결정? 외부 결정. 외부 결정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내부 결정. 뭐 한다? 심의하고. 손 근질근질해도 참아야 돼요. 막 밑줄 끄고 싶지만 손이 근질근질하지만 좀 참으라고. 막 혼자 생각 끄지 말라고. 승인은 결정하니까 결정하면 결정할 때는 뭐가 없이는 심의,
심의가 뭐예요? 전문가들이 내부에서 먼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부 결정 없이는 결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 심의가 없는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지방도시에 심의가 거친다. 그런 건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식이니까. 심의가 없는 결정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3번 심의 전 협의. 그런 것도 지금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잖아요. 4번 고시. 이렇게 해서 결정했으면 고시 알려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5번 보고.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이. 특별시 강시 특자시 시작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체크합시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건 필요합니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게 은근히 잘 나오니까. 결론은 이거죠.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이거요.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확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정하고 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얘만 어쩐다고요? 얘만 도지사 찾아가서 뭐 받고 승인받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확정됐으면 그 다음에 고시합니까? 고시는 상식이지.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했으면 결정된 내용을 갖다가 알려는 줘야 되는 거 알려준 게 뭡니까? 고시 또는 공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국장한테 보고한다. 국장한테 보고 그게 주 타겟이라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잘 물어봐 이것은.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인데 공법에서 무슨 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의심하지 말고 100% 누구라고? 국장이 정한다.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기준 100% 국장이 정한다. 40문제에서 하나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뭐가 나오든 간에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2번 이제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그 정비계획 읽어보면 미리 생각 한번 해봐요. 이미 기본계획에서 뭘 만들어줬으니까 예정계획 만들어줬으니까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뭐를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누가 만든다고요? 기초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만들어가지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구역 지정할 것이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신청할 것이고 책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예요. 봅시다.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금이 밀집하는 등 대리인 정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포함된 정비계획 수립에서 이를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은 후 바로 건너뛰고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색의 정비계획을 신청하여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일단은 거기까지 보게 되면 거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줄 거 봅시다. 시군구청장은 줄 거 봐요. 시군구청장 줄 거 놓고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을 밀집한 등 대리인 정원 요건에 해당돼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그 다음 체크합시다. 정비계획 수립에서 줄 거 놓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지방의 의견 들은 후에 바로 건너뛰고 이를 첨부해서 그 다음에 체크합시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색의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여하고 줄 끝내면 읽어보세요. 앞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라고요.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만 읽으라고. 안에 뭐 14일 나오고 20일 나오고 30일 60일 그런 숫자는 아예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박스가 275표 위에 박스인데 그게 정비계획의 내용인데 다른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하는데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내용에 뭐가 있는가 이것 잡아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이건 더 보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차피 봐봤자 문제 못 풉니다. 밑에 2번 1번입니다. 제안서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입니다. 정비계획 위반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며 시장으로서의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1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경과했음에 불구하고 정비계 수립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에는 이미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자, 기본계획. 이게 지금 기본계획에서 어디에다, 여기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이미 뭐가 지정되어 있고,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예정구역별로 정비계 수립식이 2016년에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200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비사업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서 난리가 지금 좋아가지고. 그럼 이때쯤 주민들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민들도 뭘 기대하는가? 2016년 되면 이제 누가 와가지고 시군구청장이 와가지고 정비계 만들어주겠지, 구역지정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2016년이 됐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누가 시군구청장이 정비계 수립을 안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군구 찾아가서 뭐 합시다, 정비계 수립합시다 라고 위반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암기해야 돼요.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 수립이 안 되면 이거는 암기하지 방법 없어요. 수립 시기가 1년이 지났는데도 정비계 수립을 안 하면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시장 후수 찾아가서 어쩌자고 정비계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나오면 답이 되니까 1번은 암기해야 되고 2번, 3번은 나와도 답이 안 돼요.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할 경우 3번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2달 동안은 답답해도 많이 참아야 돼요. 2달 동안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르겠 답답해 죽겠는데 참아야 되고 앞에서 설명하면 이해됩니까? 안 되는 게 많죠. 설명하면 왜 그럴까 이해 안 됩니다. 들어봤자 이해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도는 나가는데.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걸 알면서 나가거든요.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생각해보라고. 들어봤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진도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하지.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웬만큼 흘러가야 내용을 안 상태에서 말을 해야 통하는 게 있다고. 무슨 얘기 하고 싶냐 그러면 3번 같은 거 3번 봐봐요.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세계,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출제인이 묻고 싶은 것은 자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위반 제한할 수 있냐? 출제위원은 그걸 안 물어봤다고. 그걸 안 물어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세계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봤다고. 근데 그냥 사유도 없이 그냥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러고 물어보면 지문이 좀 생뚱맞다고. 언제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사유를 줘야지.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이것은 써주더라도 그냥 소유자가 시장, 군세계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본 건데 1번은 그게 아니라고. 1번은 1년이라는 숫자가 맞냐 이러고 물어본다고.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그래서 1번은 나오면 답이 되니까 암기를 하는 거고 2, 3, 4는 읽어보되 암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 구석에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1번은 암기한다. 1년. 나머지는 그런 것도 있구나.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요. 단지 무슨 기억이 돼야 돼요? 소유자가 시장 구석에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2번 제안서 제출인데 제안 제출. 항상 위반 제안할 때는 그냥 가서 고개만 들고 가가지고 시장님 합시다. 말로 하지 말고 서류 들고 가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몇 번 넘는데 몇 번 서류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 내용을 검토 좀 해보고 괜찮으면 합시다. 뭔가 들고 가서 제안했을 때 그래야 시장이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절대 구두로 제안한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그럼 읽을까 적고 3번. 자, 그러면 이제 제안 받았으면 시장은 대답은 해야지. 하겠다 말겠다. 며칠입니까?
6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 나중에 그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할 만큼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 숫자는 나중에 1월달에 암기해야 될 게 있고 3월달에 암기해야 될 거 있고 5월달에 암기해야 될 게 있으니까 얘들은 3월달쯤 가면 됩니다. 지금은 체크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 말하냐? 지금은 하나만 하면 돼요. 토의등 소유자가 시장우석의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1년이 있다. 1년. 1년이 지나도 정비계 수립이 안 되면 토의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밑에 3번 작성기준입니다. 정비계 작성기준 떠나죠. 공법상 무슨 계획 작성기준 100% 국장이 정합니다. 4번 주택의 규모 및 건설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X입니다. X표 막 했는데 나오면 어쩌죠? 예, 나오면 어쩌니까? 예, 틀려야죠.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죠. 나도 맞춰야지. 이 X표에 있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오면 어쩝니까?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 따로 알려줍니다. 전혀 안 배운 내용이 나왔을 때 3번 찍어요? 4번 찍어요? 3번. 예, 그렇게 하면 이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번 생각해 3번 그러면 내년에 또 와요. 한 번 하고 다 끝내야 되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하게 되면 찍는 것도 요령이고 실력이 찍는 게 그러니까 무작위 막 찍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찍는 건 나중에 배워야 돼요. 그 배운 방법도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5번은 나중에 한번 해야 됩니다. 가로히트 정비사업 지금은 내비두지만 나중에 한번 해야 돼요. 뭐 하냐 그러면 가로히트 정비사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만 맨 뒤에 보면 다만 있죠. 다만 제2종 일반 주거지의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격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청수 제한 및 산자부 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2종 일반 주거에서 하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냐? 15층 이하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숫자는 나중에 잡아놓을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종 일반 주거, 다른 데는 안 돼요. 2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에서 2종 일반 주거에서 할 때는 15층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제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여유돈이 있어서 이 주택을 갖다 이 아파트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참 특이하게도 이 아파트는 3층이 돼요. 3층. 현재 법에서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의 아파트인데 3층짜리 집 지어놓고 옆에다가 개나리 아파트 써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70년대 그때 지은 아파트가 지금 서울감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79년에 지었으니까 오래됐잖아요. 재건축이라도 몇 번 해야 될 건데 이거 투자하게 되면 바로 느낌이 재건축 들어갈 것 같아요. 투자해가지고 층수를 보니까 3층이요. 옛날에 저는 89년이니까 89년에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4층이었어요. 4층. 그 전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79년 지었어요. 3층인데 벽에다가 뭡니까? 페인트로 무슨 개나리 아파트 써놨으니까 속으로. 지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것도 아파트 뭐예요? 그때 당시는? 그때 걸 모르겠고 저는 89년도부터 했으니까 89년도는 4층부터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몇 층이요? 5층부터가 아파트. 5층부터가. 근데 이거를 사면 재건축하게 되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지. 그러면 투자 수익이 훨씬 나겠지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갖다 샀으면 하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하면 서울, 잠실 바로 뒤에 가면 일원동. 그래도 괜찮은 동네인데. 강남구 괜찮은데 해도 괜찮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집원조에서 집원을 봤더니 다른 데는 전부 다 5층짜리 아파트인데 혼자만 3층짜리 아파트 해가지고 왜 그럴까? 다른 데 비교하게 되면 바로 되겠네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이용경 확인서 딱 떼봤더니 이 아파트 있는 데는 일종 일반주거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일종 일반주거는 몇 층까지밖에 안 돼요? 4층밖에 4층 이하로만. 그래서 어쩝니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상태에서는 아파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아파트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부에 지정해가지고 일종 일반주거를 2종이나 3종이나 준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정상향 그래요.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상향한다 이 말 나오면 뭐야? 정상향이 뭔가 정상향이
일종의 2종 가는 게 정상향이요. 이거는 정상향 시켜야 되는데 정상향 시키는 게 그 지역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있는 게 산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산을 많이 침범하고 들었어요. 이게 이러고 딱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은 산이고 여기는 주택지인데 저 아파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파트 있는 데가 이만큼 있으니까 얘가 산을 많이 침범하고 들었다고. 이런 데서 굳이 이걸 건축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데서는. 그래서 여기는 투자처는 적합하지 않다. 결론 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2종 일반주거다. 2종 일반주거. 1종 일반주거는 안 되고 1종 일반주거는 4층밖에 안 돼요. 2종 일반주거 몇 층까지? 15층 이하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혜태 정비 사과대 2종 일반주거는 15층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6번 그는 지금 보지 말고 큰 2번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은 자 정비구역 잘 보세요. 시군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특별시광시 도지사가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다.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지정.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정한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정비계만 직접 지정하고 대도시도 직접 지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정권자는 그냥 시, 도, 대도시 그렇게만 딱 하고 끝내야죠. 지정 절차라는 건데 1번 심의 그리고 딱 넘어가요. 심의, 상식입니다. 상식. 뭔가 결정하는 심의 반드시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법 하고 있어요? 도정법 하죠.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 세 개 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니까 심의기구는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고 지자체가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고 그 다음 넘겨보면 2번 고시, 보고, 열람인데 고시는 또 상식이고 고시, 공고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알려는 줘야 돼요. 무슨 계획이 확정되면 알려는 줘야 되고 구역 지정하면 알려는 줘야 됩니다. 알려는 줘야 됩니다. 고시하고 자, 잘 봐요. 시도 대도시장은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했으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변경 지정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체크합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줄거놓고 그 지정 내용 변경 지정 내용을 체크합시다. 보고하여야 하며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또 은근히 잘 나와요.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국장한테 보고하고 정비구역 지정에도 국장한테 보고하고 그거는 좀 어렵네요. 3번 지정고시효과에 관한 세인데 이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제 개략정도 봤어요. 특히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군가 잊으면 안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 반드시 기억하고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번 행위제한을 건사인데 행위제한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자 전국토에다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는 전국토에서 국토계획법 시간에 뭘 했는가? 건, 떠, 물, 토 하려면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건,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 물건적지, 토지용질 변경, 토득적지, 토지분할. 이거 하려면 뭐 받으라? 허가를 받으라. 그랬더니, 짠 해가지고, 이건 신도시다, 신도시.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건, 물, 뭐 하려면? 축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 나무 150 심는 것도 허가 받는다. 얘가 추가됐죠, 얘가. 그러니까, 또 다시 지금은 어디 재개발한다. 어디에서? 정비구역에서. 건물, 뭐 하려면? 축 하려면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완전 똑같지 않다고. 그럼 우리는 먼저 얘를 먼저 완벽하게 잡아줘야 돼요.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월 달에 다시 한번 하고 3월 달에 다시 한번 하고 그때까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 개를 동시에 다 하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이제 헷갈리니까 1월 달에 한번 딱 하고 개발행 허가사항인 것 아닌 것 건물 허가 받는다. 그럼 여기서 안 받는 게 나온다고. 안 받는 게 반대로 안 받는 거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를 갖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이고 또 허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받는 거 안 받는 거. 처음 문제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이거 구분하는 거요. 근데 이 구분하는 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똑같지 않아서 서로 다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먼저 얘를 먼저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몇 월 달에 들어간다고요? 4월 달에 한다. 4월 달에. 먼저 같이 하게 되면 헷갈려 안 되니까 1월 달에 한 번 하고 3월 달에 하고 두 번 했으면 숙제 내줍니다. 쓰라고 암기하라고. 두 번 했으면 웬만큼 정립이 돼 있으면 세 번째 할 때는 얘도 같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대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건물 터터터 쭉 나무 한 그루 전부 다 뭐 한다고? 보호상한다고 보호상. 보호상에 영향을 주니까 건물 터터터 축축축 중목의 벌점의 식재 이것도 허가를 받는다. 지금은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건물 터터터 축 하려면 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득권보 원상해박 지금 그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번 정비구역의 해제입니다. 1번 정비구역 해제에서 1번 의무적 해제 요청이네요. 시군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줄여서 정비구역 등 그럽니다. 정비구역 등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해야 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의 시장은 직접 해제해야 한다. 그 박스를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암기해야 되는데 깝깝하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1번 빨리 읽어볼게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 된 날까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며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거 4개 있네. 1번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했다.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했다. 2번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했다. 3번 추진위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일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설 인가 신청 안 했다. 4번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받고 3년 된 날까지 사업설 인가 신청 안 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5년 된 날까지 사업설 인가 신청 안 했다. 어이구 위에는 2년, 3년, 얘는 이제 5년이네. 2번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경우로서 추진위가 승인 신청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설 인가 신청 안 했다. 3번 조합이 시행할 경우로서 조합설 인가 받고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설 인가 신청 안 했다. 4번 추진위의 승인 조합설 인가 취소했다. 이거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해야 돼. 한 문제 맞추는데. 그래도 암기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5월달쯤 되면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인데 그때쯤 가게 되면 지금은 그게 별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때 가서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이걸 언제 암기 다 해서 합격해가지고 간판 걸었을까. 근데 이게 암기하긴 해야 되는데 참 깝깝하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정비구역 해제는 의무적 해제가 있고 의무적이라는 것은 해제해야 의무적 해제가 있고 두 번째 임의적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해제할 수 있다.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데 의무적 해제는 먼저 해제 신청합니다. 해제 신청. 해제 신청은 아까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했어요? 시도, 대도시. 해제는 누가 해야 돼요? 지정한 자가 해제하지 다른 사람 손대는 게 아니요. 누가 지정했다고요? 시도, 대도시. 누가 해제한다고요? 시도, 대도시. 그러면 정비구역 어떻게 지정됐어요? 그럼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하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해줬고 두 번째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을 했어요. 해제를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해야 된다.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은 직접 해제해야 한다. 그 사유를 이렇게 정리해야죠.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예정교육이죠. 예정교육 해제는 쫙 읽어봤더니 머릿속에서 몇 년이 남았어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그래서 정비 예정교육. 예정교육 해제는 몇 년입니까? 3년. 3년 내 뭘 안 했다고? 몰라요. 모르지만 몇 년이요? 3년. 그렇게 하면 문제는 풀려요. 예정교육 몇 년이다? 3년이다. 3년. 두 번째 재개발하고 재건축입니다. 도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도전해서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잘 봤더니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냐 없냐.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있으면 봐봐요. 추진위가 있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몇 년, 없으면 몇 년 이게 있어요. 추진위가 있으면 몇 년? 2년. 추진위가 없으면 3년이요.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2년. 추진위가 뭘 안 했다.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했다. 그 말 나오면 2년. 소유자가 뭘 안 했다. 조합이 뭘 안 했다. 그런 말이 있으면 3년. 추진위가 없으면 3년. 있으면 2년이고. 다음에 세 번째 도시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얘도 봤더니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D를 알아야 앞을 알고 앞을 알아야 D를 아는데 이걸 제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머릿속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될 수 없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를 안 배웠으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 해보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아침에 조사 다 하고 왔어요. 작년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했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자 소유자가 하든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든가 그거를 알아야 이 부분 갖다가 해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먼저 누가요?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몇 년이요? 5년. 소유자가 어쨌다고? 뒷말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또 읽어봤더니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또 몇 년입니까? 2년. 또 그 밑에 봤더니 조합이 이하고 똑같아요 지금. 추진위의 말이 없으면 몇 년이고 3년이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네 번째 정비. 네 번째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면 사업 안 하니까 정비구역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해제 요청 절차에 관한 사인데 해제 요청 절차 지금 이거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봐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써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 몇 번 써가지고 예정교육 3년 암기가 되면 별것도 아니에요. 예정교육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어쩌고 저쩌고 2년 추진위가 없으면 3년 도시환경 소유자가 하면은 5년이고 추진위가 나오면 2년이고 또 추진위가 없으면 3년이고 추진위 승인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면 그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비구역의 연장에 관한 사인데 정비구역의 연장 이거는 지금 하지 맙시다. 지금 해제 절차도 복잡하니까 연장하지 말고 4번 보게 되면 임의적 해제입니다. 임의적 해제. 시도 대도시장은 다음 경우 지방도청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리에 따른 구체적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데 지금 이거죠. 지금 이제 임의적 해제는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그냥 누가 나오면 그러면 시도 대도시장이 해제할 수 있다.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있네요. 첫 번째,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얘는 답이 안 되겠네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두 번째,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얘도 답되기는 힘들겠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고. 세 번째, 자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할 때 문제 되네요. 100분의 30의 해제 요청. 4번.
자, 주택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계 지정 고지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서 토의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때, 6조 제2당 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그 시행 방법 안 보였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고 얼마 이상가 동의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가 문제되는 결론적으로 토의동 소유자 얼마 이상이요? 100분의 30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을 때, 그리고 4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 숫자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니까 숫자 잡아야 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4개에서 위에 2개를 무시하고 걔들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될 수 없으니까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거 주저리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10년 경과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때 5번 해제역과 6번 해제것이 지금은 그거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암기 들어가야 돼, 암기.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3장 해가지고 284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 시행에서 1번 시행 방법하고 옆에 보면 2번 시행자인데 얘가 한때는 출제가 아주 잘 되다 최근 들어 뜸하고 있는데 지금 284, 285 시행 방법, 시행자, 86, 87 이거는 머리에 쫙 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정리해서 암기해야 된다고.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